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수요 독서 시간입니다. 나를 보내지 마, 그죠? 예, 나를 보내지 마. 예. 이 책이 그 고등학교에서 그 수업용 교재로 선정한 책이라 저희가 이제 다루기는 하는데, 저희가 이제 미리 말씀드려요. 네, 그래서 고등학생이라는 걸 강조하고요. 그래서 특정한 학교에서 이제 학교의 수업 시간에 기본적으로 이 책을 읽고 감상문을 쓰고 이 책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질문지를 만들고 모둠 토론을 시키고 뭐 이런 걸 어떤 하나의 수업의 내용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미리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책의 내용이 조금 저희가 웬만하면은 뭐 다 중고생 다 읽어도 된다라는 말을 하긴 하는데 이 책은 조금 우리 훈쌤이 보시기에는 고등학생은 돼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느낌이 드신다는 거죠. 예, 이게 사실 그러니까 19금의 느낌이 있는 부분들이 몇 군데 있는데 그게 사실 작품 그러니까 그게 어떤 내용인지를 이해하고 있으면 그렇게 막 야하게 느껴진다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러진 않는데 이제 이게 아무래도 중학생 정도쯤 됐을 때는 이해 자체를 못할 수 있다라는 게 있어서 저도 한 고등학교 2학년 이상은 돼야 읽을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작가 자체가 이미 노벨문학상을 받은 작가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검증된 작가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렇게 봤을 때는 작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걸 읽어낼 때 사회 분위기가 그만큼 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죠. 그렇죠. 이제 뭐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청취자분들은 지금 다른 건 귀에 안 들리세요. 네. 그런가? 그렇죠. 노벨문학상을 받은 작가다. 이 말을. 그럼 그렇지 너희가 적어도 뭐 그 정도 되는 사람이니까 추천을 했겠지라는 건데 저희의 추천이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특정 학교에서 어떤 고등학교 교과 과정 체계 속에서 다루는 책에 대한 어떤 특별편이고요. 오늘은 그 방송의 마지막이에요. 결국은 그 학교는 소년이 온다도 혹은 제7일도 그리고 지금 저희가 오늘 방송하는 이 책도 각각의 어떤 학교에서 공식적인 차원에서 진행을 한 그런 어떤 책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미리 말씀드리고요. 너무 그 노벨 문학상에 이렇게 경도되지 마시고요. 중학생들한테는 뭐 조금 내용 이해를 할 수가 없을 테니 일본 작가죠? 일본인인데 영국 작가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인이지만 영국에서 오랜 세월을 살았던 작가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냥 영국 작가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본 색깔이 들어가 있는 작품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도 깜짝 놀란 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보고 책을 읽기 시작하니까 에쿠니 가오리나 유시모토 바나나 같은 그 느낌을 기대하면서 보는데 전혀 달라.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루키 색깔이 전혀 없죠. 하루키도 사실은 약간 그런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미 문학을 베껴온 일본 작가다 이런 느낌, 이런 식의 그 느낌 좋아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 작가의 경우는 사실상 일본 작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실제로 읽어봐도 일본의 느낌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쓸쓸하게 이건 뭐라고 했대? 약간 독일 느낌? 독일. 그냥 이렇게 딱 그 풍경만 떠올렸을 때는 약간 독일의 느낌, 그 스코틀랜드 같은 느낌, 그런 식의 스코틀랜드 그런 식의 느낌을 사실 스코틀랜드 안 가봤지만 위스키 나도 안 가봤어요. 우리 안 가봤지만 그 위스키 맛을 통해서 우린 충분히 제가 위스키도 좋아하지도 않지만 그 위스키 느낌을 통해서 얼마든지 스코틀랜드가 황량한 느낌이 나는지 알 수 있어요. 있잖아요. 저기 반지의 제왕에서 이렇게 막 펼쳐져 있는 그 산봉우리도 막 이런 거 있는데 황량하죠.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학생들이 읽기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재밌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이거를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조차도 처음에 딱 읽을 때 재미없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이러고저거 찾아봤더니. 근데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처음에 앞부분 읽는데 너무 안 나가는 거예요, 진도가. 그래요? 네, 진도가 너무 안 나가가지고 이게 대체 노벨문학상까지 받은 작가인데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재미가 없다고 하더라도 불편하더라도 좋은 느낌은 있을 텐데 그런 게 앞에서부터 주어지지가 않아서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앞부분을 지나갔거든요. 그러다가 도저히 못 견디겠어서 제가 원서를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 책이 2권인 거죠 지금?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걸 종이책으로 읽진 않고 전자책으로 읽었는데 이제 전자책으로 읽을 때 한 권은 우리말로 읽었는데 읽다가 도저히 답답해가지고 이게 원래 원어가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는지. 왜냐면 문장 하나하나에서 약간 이게 문장이 무슨 뜻이지 하는 걸 한 번 곱씹고 넘어가야 되는 문장들이 초반에 생각보다 많이 등장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내가 판단을 해야 되나 그러고는 실제로 정말로 본 거예요? 예, 그래서 아마존에 들어가서 이제 이거를 영어로 찾아서 굳이 원서를 또 이북으로 또 샀습니다. 그렇게 사서 쭉 읽다 보니까 이제 제가 걸린 부분들만 찾았어요. 제가 뭐 이렇게 영어를 막 잘하는 편은 아니라서 그냥 이렇게 쓱쓱 막 읽어 나갈 순 없으니까 이 번역이 내가 볼 때 약간 느낌이 이상해라고 하는 부분들만 찾았는데 번역이 그렇게 추천할 만한 번역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부분 민음사 번역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거 이해관계가 걸린 사람이라서 민음사 번역은 까면 안 되는데 그 참 사람이 솔직한 사람이에요. 예, 아주 사람 솔직해. 나 이래서 좋아. 이래서 좋아. 예, 민음사 책을 까실 수 있다. 괜찮은 거죠. 뭐 용기가 가상하세요. 제가 며칠 전에 증인이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어저께 우리 아이들과 가족들이랑 같이. 야 변호사 자격을 박탈한 채 자기가 변호인을 막 비판하고 막 그러더라고. 막 범인으로만 몰고. 네 그거 보면서 느꼈죠.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번역자를 다시 한번 보니까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 심지어. 네. 민음사인데요. 김남주 씨 이분 되게 유명한 번역자고 기본적으로는 프랑스 문학 번역자인데 네. 이분이 이제 영어 문학을 번역해도 어느 정도 이상은 갈 거라는 게 아마 저뿐만 아니라 편집자도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렇죠. 네. 저는 그래서 이게 분명히 어느 부분에서 읽히지 않았던 것을 저는 번역자의 책임이 아니고 편집자 책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 또 아니 그러니까 민음사에 속해 있는 그 편집자 점점점 확대하고 근데 이게 계속 쭉 진행되는 게 아니고 초반부를 지나가면 그런 느낌이 싹 사라져요. 그래서 이게 약간 애매한 거죠. 번역자가 앞뒤가 다른가? 이런 생각도 잠깐 하고 뒤로 한번 확인해 보죠. 그래서 뒤로 넘어가면서는 술술 잘 읽혀요 또. 근데 그럴 리가 없는 게 이 가지오 이시구로라는 이 노벨상을 받은 작가의 작품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민음사가 그런 실수를. 그러니까 이 작가, 이 번역자가 그리고 나서 이 가지오 이시구로에 대한 번역자 그 김남주 씨의 인터뷰도 한번 여러 군데 실렸었어요. 노벨상 받고 나서. 독특하잖아요. 번역자를 나가사키에서 태어나가지고 했더라고요. 영국 사람이잖아요. 영국 사람인데 어쨌든 제가 어떤 걸 이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한번 제가 그냥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제가 다 찾아보진 못해서 그냥 걸렸던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제일 처음에 딱 걸린 부분, 물론 그 앞뒤로도 있어요. 그 앞뒤로도 있는데 제일 처음 걸렸던 부분은 어떤 거냐면 여기 나오는 인물 중에서 루스라는 인물과 토니라는 인물이 가장 이제 주요한 인물입니다. 주인공인 갑자기 주인공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주인공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루스와 토미가 있는데 여기서 이 루스가 토미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토미를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번역은 이래요. 저엔 전혀 의심하지 않고 있어. 쟤 좀 봐. 정말이지 확신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영어 원어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제가 왜 이 부분을 읽어드렸냐면 영어가 굉장히 쉽거든요. He doesn't suspect a thing. Look at him. He really doesn't suspect a thing. 그러니까 뒤에 문장이 반복된 거예요. 반복됐는데 중간에 really 하나만 들어간 거죠. 이거를 지금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저엔 전혀 의심하지 않고 있어. 쟤 좀 봐. 정말이지 확신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의심하지 않는다와 확신은 사실은 같은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뒷부분으로 넘어가서 쟤는 자기를 뽑아줄 것에 대해서 분명히 믿고 있어, 확신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이 부분을
정말이지를 강조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 책 전체를 통틀어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정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어떤 거냐, 정말이 어떤 거냐, 진짜가 어떤 이런 거를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러니까 아마 원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리얼리에라는 단어 자체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그런 소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번역을 한다고 치면 정말이지를 강조해줘야 되는 문장이지 의심하지 않고 확신했다를 강조해서 이렇게 바꿔놓는 번역은 그렇게 좋지 않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아 이게 정말 의심이라는 워딩을 확신이라는 걸로 지금 번역. 예, 그렇게 정말이지 확신하고 거죠? 있는 거야 이렇게 어머나, 번역을 해놨어요. 네? 근데 그거보다 사실 먼저 눈에 띄었던 거 어떤 게 있냐면 그럼 난 어떻게 된 거야? 뭐요? 만약에 이걸 읽을 때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앞부분이 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지나쳐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이를테면 또 어떤 게 있냐면은 누군가에게 의심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 예, 그렇죠. 누군가에게 있어서 확신한다는 건 전혀 다른 다른 거잖아요. 내용이죠. 그럼 어떻게 그리고 단어 자체를 다르게 썼는데 번역을 그렇게 하시면 그러니까 조금 이게 반복의 묘미가 있는 문장인데 그걸 그렇죠. 반복하지 않고 새로운 문장을 새로운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도 사실은 좀 의문이 들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왜 그러셨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어떤 게 있냐면 이건 제가 페이지 수를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저 지금 전자책으로 읽었기 때문에 페이지 수 좀 다르기 때문에요. 여기서 루스를 이 주인공이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루스를 주인공이 회복센터에서 딱 만나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지만 나는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고 도보에 있는 회복센터에서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있었다. 그 순간 완전히 없어졌다고는 할 수 없는 그녀와 나의 견해차는 그 밖에 다른 것, 다시 말해서 헤일 시험에서 함께 성장했다든가 다른 이들이 결코 알지 못할 것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하면 너무나도 하찮게 느껴졌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영어 원어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제가 그냥 해석을 해드리면 읽어주세요. 네. 그래야지 뭐 영어로 분들 영어 잘 아시는데. But in the end I managed it and the instant I saw her again at that recovery center in Dover all our differences 여기 이 바가 하나 있고요. While they didn't exactly vanish 그 다음에 다시 바가 있고 seemed not nearly as important as all the other things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뒤에 이제 그것과 비슷한 거 like that, the fact that 그 다음에 the fact that 이렇게 두 가지를 언급을 하고 있어요. like that, the fact that we'd grown up together at Hailsham 그 다음에 the fact that we knew and remembered things no one else did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어떤 걸 지금 걸고 들어가는 거냐면요. 도버에 있던 그 회복센터에서 그녀를 딱 본 순간을 이 사람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나는 그 문제를 해결했다. 그리고 도버에 있던 그 회복센터에서 내가 그녀를 다시 본 순간 우리의 차이점들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그 외에 모든 것들이 중요해 보이진 않았다. 요거거든요. 근데 이 번역본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회복센터에서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있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고 도보 문제 회복센터에서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있었다. 그리고 나서 그 순간 완전히 없어졌다고는 할 수 없는 그녀와 나의 견해차는 이렇게 가버리면 그러니까 이미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다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본 순간 중요해 보이진 않게 됐어 라는 얘기가 먼저 나와야 이 사람한테서 그런 어떤 감정이 사라졌구나 혹은 해소됐구나를 알 수 있는데 그 해소된 게 너무 뒤에 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중간의 것들을 다 읽고 나면 뒤에서 맛볼 수 있는 그 해소에 대한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번역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뒤에서 이제 아까 다른 이들이 결코 알지 못할 것을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헤일점에서 자랐다는 사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알거나 기억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알고 기억했다는 사실 이게 반복되는 그런 문장인데 그런 것들을 너무 쉽게 다른 말로 바꿔버리고 이걸 굳이 공유라는 말로 바꿔야 할까라는 생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다른 누구도
알고 기억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기억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걸 왜 굳이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근데 중간중간에 정말 찾다 보면 하나하나씩이 약간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제 저와 견해의 차이일 수도 있어요. 견해의 차이일 수도 있고 번역자들마다 물론 이렇게 문장을 읽어나가는 생각도 다를 수 있고 또 어떤 번역자의 경우는 그 문장을 그대로 그 뜻 그대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해했던 모습대로 전달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뭐 이게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뒤에 가면 이런 식의 걸리는 것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번역이 만약에 앞부분에서 번역이 걸리셨던 분이 있다면 그런 이유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혹시 아이들이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이면 원어를 읽어도 됩니다. 원서가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서로 그냥 읽어도 되고 그렇게 읽었을 때 오히려 더 잘 와닿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럼 뭐 이거 아주 그냥 그 오늘 청취자분들에게 핫소스가 제공되겠습니다. 네, 뭐 저 피자 먹을 때만 죄송합니다 오늘 영어 얘기해서 제가 어저께 피자 먹어서 그 기본적으로 이 책을 학생들이 만약에 읽는 과정에서 민음사 번역판을 읽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작가라든가 이런 거를 꿈꾸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 영어가 되는 학생들은 원서를 읽으면서 이 한글 민음사 책과 그 다음에 이 원서 속에서 나타나는 느낌의 차이점, 표현상의 차이점을 본인이 이렇게 지적하고 혹은 본인과 다른 어떠한 느낌들을 좀 되새김질하는 방식의 활동들을 한다라고 했을 때 좀 의미가 더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책에 대한 느낌을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한번 또 제안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는 이렇게 어떤 호흡이 굉장히 길게 문장을 번역하고 있는 반면에 뒤쪽으로 넘어가면은 그런 긴 호흡의 문장이 거의 나타나질 않거든요. 근데 명백히 의심이 없는 것과 그리고 그것을 반복해서 리얼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다시 의심이 없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가 어떠한 느꼈던 그런 부분과 그가 의심을 하지 않으니까 확신을 한다라고 하는 그 느낌은 전혀 다른 느낌이고 맥락이죠. 그건 좀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사실은 뭐 요 내용만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왜 그러셨을까라는 일단 의문이 드네요. 그러니까 그냥 뒤로 쓱쓱 넘어가는 건 그렇게 뭐 그걸 이게 번역을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걸 읽어 나가는데 무리가 있는 건 무리가 있는 건 아닌데 뒤에 갔을 때 앞에 그걸 왜 그렇게 번역했지라는 느낌이 들 때가 퍼뜩퍼뜩 있거든요. 그러니까 뒤로 넘어가면은 루스와 주인공 체시? 지금 이름이 잘 정확하게 왜 기억이 안 나지? 하여튼 그렇게 쭉 이제 둘이 어떤 충돌을 하는 부분들이 계속 생겨요. 근데 그게 일종의 어떤 견해차라기보다 둘이 생각하는 방식의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견해차라는 건 어떤 특정한 주제가 주어진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갈 때 견해차라는 걸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디퍼런스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이 사람은 미 앞에서부터 견해차라는 말로 번역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뒤로 넘어가면 보이겠지만 주인공과 이 루스의 차이는 그냥 사람의 차이이고 행동 방식의 차이이고 중요한 게 뭔가를 생각하는 차이인 거지 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한 견해차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애초에 처음부터 견해차라고 얘기를 했던 건 글쎄요. 제가 그냥 이거는 그러니까 번역자가 뭐 간과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거 편집자가 이걸 체크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 부분에서 약간 아쉬운 번역이긴 했어요. 근데 여기까지 이제 어쨌든 이 책을 까는 내용이었고 책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인간은 결국은 현실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죄송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중간을 넘어가면 번역이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일부를 지나가면서 왜 나 계속 불편하고 있었는데 2부 후반부가 되고 3부로 돼 있거든요. 책이 전체 1부 후반부를 지나가고 2부가 지나가고 그러니까
이 주인공과 루스와 토니의 옛날 기억으로 돌아가서 옛날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씩 체크를 해가면서 현재로 다시 넘어오는 3부에 가서 현재로 다시 넘어오는데 이 과정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는 그래서 저는 이 작가의 다른 책들을 읽어본 적은 없거든요. 다른 책들이 굉장히 읽어보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이 책을 보고 나서 제가 알라딘에 들어가서 이제 그 밑에 왜 비평들 있잖아요. 서평들 있잖아요. 그 서평들을 쭉 살펴보다 보니까 내가 느꼈던 게 그렇게 잘못된 건 아니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일단 저는 이 책을 읽을 때 기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는데 이 식으로의 작품 자체가 전체적으로 기억이 굉장히 중요한 작품들이래요. 그렇죠. 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억이 중요하다까지는 알겠는데 제가 아까 이 책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정말로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책의 주인공들은 복제 인간들이죠. 클론들이에요. 네. 복제 인간들이 이제 마지막에 제가 이걸 말씀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마지막에 약간 반전 같은 느낌이 좀 있어서 마지막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이 작가들 이 등장 인물들이 클론인데 클론은 진짜인가? 네. 근데 읽어 나가면서 계속 진짜예요. 우리한테 읽는 독자들한테 그 클론들은 계속해서 이 클론이 클론이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기증자, 간병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기증자라는 얘기는 자기 장기 중에 어떤 걸 누군가한테 기증한다는 얘기인데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은 기본적으로 기증이 의무예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거의 많이 하면 세 번까지 기증을 하고 네 번째 기증을 하면 거의 이제 그냥 죽는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근데 한 번 기증하고 죽는 사람도 있고 두 번 기증하고 죽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증자라는 것만 봤을 때 이 사람들은 클론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어떤 생각을 하냐면 왜 저기 그 무슨 영화지? 복제인간 나오는 영화 예전에 아일랜드인가요? 아니 아일랜드 전에 나온 거예요. 아주 옛날에 막 학종이 접어갖고 꿈에 학 나오고 이런 영화 있었어요. 블레이드 러너? 거기서 이제 복제인간은 가짜야 라는 느낌을 우리한테 강하게 준단 말이에요. 네. 아일랜드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그쵸? 아일랜드는 거기서 실패했던 게 뭐냐면 아일랜드가 좋은 영화고 재밌는 영화인데 아일랜드는 계속 등장하는 인물 자체가 가짜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어요. 근데 이 책에서는 등장하는 클론들이 가짜가 아니에요. 그거를 이 작가는 의도하고 있어요. 그게 마지막에 가서도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클론이 가짜냐 진짜냐 진짜인 것 같은데 그럼 진짜를 진짜이게 만드는 건 대체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 진짜를 진짜이게 만드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기억이라는 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내가 나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내가 나이기 위해서 나는 나의 외모도 중요하고 나의 뭐 어떤 지금 현재 사고방식도 다 중요한데 만약에 내가 나의 기억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건 과연 나인가? 라는 걸 생각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에서 클론들은 자기들의 기억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어떤 게 있냐면 계속해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시를 쓰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 학교 관리자가 계속 그런 걸 학생들한테 시켜요. 그러니까 예술 작품을 창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잘 그린 그림이 있으면 자기가 가져가고 좋은 시가 있으면 가져가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식의 느낌을 주게 되냐면 이 아이들이 자기의 느낌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수 있구나 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제가 더 말씀을 못 드리는 건 스포가 될까봐 조금 그 부분에서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시면 읽어보시면 됩니다. 뒤에 가서 다 밝혀지게 돼 있어요. 오늘 굉장히 막 넘나드는 그런 방송을 하시네. 너무 인상적으로 읽어서 그래요. 제가 그래요? 이 책을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을 때 과연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 그러니까 루스나 토니나 아니면 이 주인공 같은 경우가 자기의 기억을 갖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그러니까 그 기억이라는 건 나만 갖고 있는 거지 나한테
유전자를 물려줬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기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기억이 그 사람의 기억이라면 나는 그 사람의 완전한 복제품인 거고 나는 가짜여야겠죠. 근데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의 어떤 기억을 갖고 있을 거고 나는 나대로의 기억을 갖고 있다면 과연 이게 내가 저 사람과 다른 사람인 것일 수밖에 없잖아요. 기억이 완전히 다른데. 기억이 다른 존재를 예. 같은 존재로 볼 수가 그렇죠.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 책에서 뭔가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어떤 거냐면 진짜가 뭐냐, 진짜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었다라는 것이 저한테는 어쨌든 그런 걸 깨닫게 해줘서 꽤 좋은 책이었다는 생각이었어요. 네. 기억이라는 키워드로 뭔가에 대한 고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되게 무궁무진한 소재일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결국은 이제 어떠한 특정한 인간의 기억을 특정한 인간에게 또 다른 형태의 인간에게 이식한다라고 한다거나 그랬을 때 과연 그 사람을 사실은 훔쳐가는 거잖아요. 예, 그 사람의 삶을 맞아요. 훔쳐가는 거고 그 사람의 느낌과 감정을 훔쳐갈 수 있는 거고 그 사람의 지식을 훔쳐갈 수 있는 거고 과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기억이라고 하는 존재가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를 일치시키는 동일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한 것이 다른 존재와 생물학적으로는 유사하지만 기억이 다른 존재를 같은 존재로 볼 수 있겠냐라는 어떠한 질문 혹은 만약에 생물학적인 다른 존재이지만 기억이 같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를 다른 존재로 볼 수 있겠는가 이런 어떠한 부분들 아마 수많은 형태의 소재들로 앞으로도 되게 무궁무진하게 다뤄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내용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철학에서는 굉장히 전통적인 주제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기억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이를테면 어떤 사람한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기억과 그 사람의 외형과 어떤 게 그 사람 진짜 그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논쟁은 계속해서 있어 왔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나타난 영화도 있죠. 저기 왜 우리나라에서 저기 신하균 나온 영화 있어요. 네, 그렇죠. 할아버지하고 이렇게 몸 바뀌어가지고.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몸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정신이 바뀌었다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어쨌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위주로 해서 생각을 하는데 눈에 보이는 것들 말고 우리를 진짜로 결정하고 있는 거 정말 우리 바깥에 있는 것이냐 아니면 안에 있는 것이냐라는 걸 생각해보게 만들어주는 소설이기도 하고 그게 굉장히 철학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소재를 찾자면 그러니까 혹시 뭐 찾아야 되는 내용들이 있다면 철학책 아무거나 뒤져도 사실 다 나오죠. 다 나옵니다. 네, 인간에 대한 특히 막 소재를 따라서 철학책을 구성하고 있는 책들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뭐 제가 지금 딱 떠오르는 책이 철학학교라는 책이 있는데 그런 책에서도 뇌만 따로 놔뒀을 때 그 뇌는 너냐 아니면 네 겉모습이 너냐 이런 식의 질문들을 던지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 사람 철학과 출신이더라고. 네, 나가사키 스테원에서 그 어느 대학 나왔죠? 제가 대학까지는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이분 철학과예요. 그래서 뭐지? 그러니까 딱 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에서 철학과 문예창작. 그러니까 켄트 대학에서 철학 공부하고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에서 문예창작 공부했다는 작가예요. 6살 때 영국 갔네요. 예, 그러니까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인이지. 예. 근데 이걸 읽으면서 일본인이니까 일본의 냄새가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너무 없던데? 이건 좀 곤란한 게 제가 일본 소설 매니아예요 나름. 그럴 수가 없어요. 너무 이렇게 이름에 얽매인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그 사람의 바깥에 있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이 진짜 어떤 건지를 이렇게 잘못 판단하는 예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최근에 저 그런 거 봤어요. 저 이제 요새 유튜브를 막 이것저것 막 챙겨보고 있는데 그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왜 한현민인가 모델 있잖아요. 네네. 그 모델하고 그다음에 조나단인가 하는 친구들이 같이 나온 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우리말을 굉장히 잘해요. 그냥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근데 겉으로 보기에 흑인의 모습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폼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놓고 거기서 이제 나오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모습들이 그거니까 우리는 아프리카 사람이라고 생각해.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게 그만큼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해요. 뭐 이게 나쁘다 좋다의 느낌을 떠나서 그냥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판단을 시작하니까. 근데 여기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를 사람들은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나는 나답게 내가 나답다는 건 어떤 것일까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의 장치들을 놓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약간 야한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도 사실은 이 사람들이 인간이다 진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장치 중에 하나로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잘못 보게 되면 약간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해를 가지고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결론은 쉽게 그냥 고등학교 되면 읽어 이러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우리가 뭐 이렇게 힘들게 고등학교 한 2학년, 1학년 뭐 1학년도 뭐 왜냐면 그 학교가 이걸 1학년한테 읽기라고 했으니까요. 1학년도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중학교까지는 아직까지 이해 자체가 안 될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렇죠. 우리 읽을 책이 많아요. 중학생은. 네, 굳이 이 책 아니어도 되는데 네, 뭐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2017년이죠. 극히 최근에 노벨상을 받아가지고 노벨 문학상을 받아서 이 책이 나온 건 한참 전이고요. 네. 다른 책으로 받았죠? 예, 다른 책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그 다른 책들이 읽는 사람들이 너무 어려워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책들은 막 정말 이해가 안 나가더라 막 이런 얘기들을 해서 남아있는 나날이라는 심지어 막 어떤 사람들이 막 야, 이거는 정말로 약간 뭐 그 누가 섞여 있다고 그러더라? 제인 오스틴과 카프카와 뭐 누구를 섞어 놓으면 가지의식으로 나온다 이런 식의 얘기들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섞어서 했나 보죠. 뭐. 왜냐면 6살 때 일본의 정신을 가지고 영국에 가가지고 영미문학을 공부하다가 뭐 다른 작가의 작품을 읽어서 여러 가지가 혼재되었겠죠. 뭐.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런 작가들의 이름으로 가지고 오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걸 자꾸 막 뭐 일본과 독일과 영국과 뭐가 프랑스가 합쳐지면 일본이 된다. 마르셀 프루스트나 그렇게 세 명의 작가가 합쳐지면 일본 작가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 농담으로 얘기해야지 진실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 그냥 우리가 사석에서 아무 말 잔치할 때나 할 수 있는 이야기지. 어떤 한 작가의 작품을 그런 식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데. 예. 자, 오늘 어쨌든 이 프린트물도 준비하시고. 저는 이거를 왜 준비했냐면 제가 영어를 다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랬어요. 영어 발음이 거의 라틴어식으로. 그러니까 영어 발음 너무 안 좋잖아. 야, 영어를 라틴어처럼 하는구나. 이게 원래 그 원시 영어의 그 원류인 이 라틴어적인 형태가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읽어야 한다는 걸 생각했으면 발음 연습을 좀 해갖고 왔을 것 같은데. 제가 당연히 시키죠, 제가. 그걸 읽을 줄은 모르고 그냥 프린트를 해와가지고. 그리고 이거 어떻게 알아, 이거? 아니, 그냥 유튜브도 아닌데. 그냥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이렇게 하나?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책의 내용 속에서 이야기되어진 핵심 키워드들은 이미 다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학생들이 읽었을 때는 뭐 기억이라는 키워드, 그 다음에 혹은 초반부 번역에 대한 문제, 뭐 어문 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 작가가 꾸미는 학생들은 그런 쪽으로 가도 되고 인문사회 쪽으로는 기억이라는 걸로 가도 되고 자연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신경, 기억 이런 키워드로 또 가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인간 복제에 관한 얘기. 그다음에 윤리적인 문제로 갈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그들이 그러한 그렇다면 이제 근본적으로 인간이란 뭐냐,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도 갈 수 있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 인간이 정의를 만약에 내렸다면 그 다음에 결국은 이러한 클론들이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할 수 있겠는가? 과연 그 경계는 넘어갈 수는 있는가? 뭐 이런 어떤 수많은 키워드들이 나올 수 있고 고민의 요소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고민의 요소들이 있고 한 가지 더 이제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교육에 관한 컨텐츠도 충분히 뽑아낼 수 있어요. 헬시엄이라는 곳이 기본적으로 교육기관이고 그 교육기관에서 교육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수많은 형태의 내용들이 이제 이 책 속에 담겨져 있으니까 학생들은 각각의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자기 분야로 발전시켜 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어떤 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뭔가 어떤 유행하는 작가의 작품을 읽는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도서 목록에 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가 2017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의 작품도 한 번쯤은 읽어보는 그런
독서의 유행을 따를 수 있는 학생이다. 뭐 이런 어떠한 느낌도 대단히 좋은 것 같고요. 그걸 영어로 봤다라는 어떤 오타쿠적 기질도 있다. 이거 영화로도 나온 것 같은데 예, 이 책이 어쨌든 거기 키이라 나이틀리가 나온다고 그러던데. 어쨌든 그런 형태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아마 느낌 있게 살펴본다라고 했을 때는 훨씬 더 즐겁고 재미나게 이 책을 좀 읽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청취자분들 같은 경우 충분히 즐겁게 볼 수 있는 책일 것 같은데, 그죠? 예. 앞부분만 조금 인내심을 가지면 그냥 넘어가세요, 슬슬. 예. 그 뒤로 넘어가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뒤를 읽고 나서 앞으로 다시 넘어와서 보면 아 이런 내용이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어요. 뭘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가즈오 이시구로죠. 예. 가즈오 이시구로의 나를 보내지 마. 예, 이시구로가 성입니다. 예, 이시구로. 예. 그리고 원래 이게 일본 이름이죠. 가즈오 뭐 그러면서. 영국 사람이니까요. 앞에 나오는 게 이름이에요. 이런 식으로 나의 발음에 대한 바로. 아니 발음이 아니라 가즈오 이시구로가 그냥 영국 사람이기 때문에 앞에 나오는 게 이름, 뒤에 나오는 게 성 이렇게 가는 거죠. 이 식으로. 자, 가즈오 이시구로 나를 보내지 마. 민음사 작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